파이 네트워크. 안녕하십니까, 니오입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 관련해서 왜 채굴을 꼭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현재 파이코인을 채굴하시거나 아니면 채굴하다 중간에 그만두셨다가 요즘 다시 파이코인이 괜찮다고 하네 해서 다시 채굴해 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채굴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채굴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클릭한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장표를 몇 장 준비했는데요. 그 장표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아주 간략하게 준비했지만 그에 앞서서 파이코인 관련 웹페이지 몇 군데를 둘러본 후에 장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라고 하죠.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는 홈페이지예요. 여기 홈페이지인데 일단 무엇을 하던 간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제일 처음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여하튼 해야 될 일이 관련 홈페이지를 둘러보는 일입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시면 크롬으로 열어서 자동 번역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냥 보도록 할게요. 대충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느낌만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파이 노드가 있죠. 노드가 이렇게 나오고, 자, 블록 익스플로러 부분에 파이 브라우저도 있고, 그리고 웹에서 블록 익스플로러를 여는 것도 있네요. 자, 노드라는 것은 뭘까요? 노드는 인터넷을 예로 들면 인터넷망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막 펼쳐져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거미줄처럼. 그럼 그 가운데에 서로 선이 만나는 곳이 있겠죠. 그 부분을 그 만나는 점을 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채굴을 할 때는 이 노드라는 것이 무엇이냐? 채굴할 때는 이 노드라는 것이 그 중간중간에 있어야지만 이 망이 잘 연결이 돼서 빨리빨리 전송이 되고 하겠죠. 그래서 이 노드에 참여하는 거예요. 채굴을 할 때. 자, 그건 나중에 다시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랑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플랫폼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오랜만에 열어봐서 파이 SDK가 있네요. SDK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예전에 공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여기 SDK 다큐멘테이션 이렇게 있네요. 저도 지금 처음 봅니다. 전 대본 없이 지금 막 가는 거라서 처음이니까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파이 홈으로 가시고, 그리고 팀을 보면 닥터 니콜라스 코칼리스, 이분이 거의 창조자죠. 파이코인 창조자. 하지만 기술적인 창조자고, 이분이 그 이더리움 만든 분 있잖아요. 비탈릭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니콜라스 박사의 와이프, 아내인 청띠아오판, 이분은 보면 인류학을 전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인류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이 니콜라스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구조를 짜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판 박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인류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포트가 있고요. 나머지 핵심 팀 멤버들에 대해서는 코어 여기 팀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FAQ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How Pi Works, 파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파이 백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백서 같은 경우 중요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신 분은 이거를 구글 번역을 돌려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보는 게 정말 귀찮다 그러시는 분은 그냥 나무 위키에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요약을 해서 해놨는데 뭐 100% 여기에 나온 말이 다 맞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종 논란과 비판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파이 익스플로러입니다. 블록 익스플로러, 블록 탐색기라고 하죠. 보시면은 테스트넷과 메인넷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테스트넷을 한번 볼까요? 테스트넷도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어요. 이 메인넷이 현재 오픈 메인넷이 아니고 폐쇄형 메인넷으로 내부에서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계정을 세 계정을 지금 생성을 한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테스트 파일을 보내는 분들이고요. 테스트 서로 자기 지갑에 잘 들어오고 잘 나가는가 테스트 파일 보내고 받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계정 새로 만든 분들이 46초 전인데도 계속해서 인원이 유입된다는 뜻입니다. 자, 메인넷을 보시면은 메인넷 쪽에서도 이렇게 20파일 보내고 지금 이 메인넷에서 보내는 페이먼트의 내역들은 실제 지금 물물거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을 주고 파일을 주고 물건을 뭔가 구매를 하는 게 대부분의 내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에는 뭐 이렇게 해시값들이 나오고요. 블록에는 자, 블록 넘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대시보드 파이 블록체인.net 해가지고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망 거미줄처럼 엉킨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얽힌 부분 이 중간중간에 노드가 있어야지 연결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가 중요한데 파이코인의 경우 이미 작년에 비트코인의 노드 수를 넘어섰다는 정보가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지금 파이코인 노드 관련 이 웹사이트에서는 지금 차이나가 중국이 42,000개 그리고 우리나라가 27,000개 정도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한데 뭐 인구수 대비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도 노드 수가 많네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까지는 중국은 이기기 힘들지 몰라도 힘들겠죠 아마. 하지만 베트남까지는 어쩌면 추월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글로벌 파이 노드 분포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동남아 쪽에 엄청 큰 원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빽빽하게, 또 이쪽에 빽빽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로만 보시고요. 그리고 파이코인 관련해서 좀 더 내용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알고 싶다, 궁금한 건 질문을 직접 유저나 모더레이터에게 해볼 수 있는 것들, 이 커뮤니티가 국내에서 여러 커뮤니티가 있지만 가장 큰 두 곳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파이코리아라는 국내 모더레이터 분이 모더 중에서 이분이 아마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파이 네트워크 코리아, 파이 네트워크 요 커뮤니티가 있고요. 인원수가 45,000명. 그리고 파이파파가 운영하는, 파이파파님이 운영하는 오스트레일, AUSTRAIL 이 카페도 있습니다. 여기도 4만 명 정도 지금 인원이 있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4만 명이면. 자, 이렇게 두 군데에서 정보를 얻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 배너 붙은 것들이 다 파이코인으로 물건을 받고 내가 장사를 하겠다, 앞으로 뭐 거래를 하겠다 파이코인으로, 이런 분들이 배너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달아 놓은 거예요. 저도 자주 접속은 하는 게 아니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코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왜 파이코인을 채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코인,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 무료 채굴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4가지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금수저. 금수, 동물적이 아니고요. 금수저에 적자를 붙여서 금수적,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금수적자. 여러분의 자식이 금수저로 살게 하려면, 금수적으로 살게 하려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자, 금수저들은 이미 애써 벌지 않아도 물려받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자, 이 금수저가 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능동적. 자, 능동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하는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은 자, 패시브 인컴이 되겠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수익이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 수동적으로 패시브 인컴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누구나 도전을 해서 성취를 할 수는 있지만 도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익 자동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수많은 노력을 해서 그 방법을 익힌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이 패시브 인컴이 나쁜 게 아니고 요즘은 패시브 인컴을 꼭 만들어야지만이 여유 있게 살 수가 있는 세상이 됐어요. 꼭 수동적 수익도, 자, 패시브 인컴도 여러분이 만드는 노하우를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존버적. 지금 이 코인과 주식 시대, 특히 코인 시대는 존버로 살아남는 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쫄리기 때문에 다 던집니다. 하지만 존버로 버텨가지고 결국은 큰 돈을 만진 분들도 있습니다. 존버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대응이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버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파이코인이 저는 존버라고 생각합니다. 존버적. 지금 아직 오픈메인넷이 돼서 상장이 된 건 아니지만, 상장이 됐다고 해서 바로 팔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생각하시면은 아주 쉬운 예가, 적절한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존버해서 견디면은 파이코인의 가격이 많이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가격에는 팔아도 후회하지 않겠다, 더 오르면 그래도 후회는 하겠지만 그 정도의 생각이 머물렀을 때, 판단이 섰을 때, 그때까지는 존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와서 그때 정리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의 실질적인 이 가치는 팔아서 현금화 하는 것도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원하는 거겠지만, 실제 물물교환의 수단,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쓰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파이코인과 파이네트워크의 성공 여부는 아직 우리가 그 미래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파이네트워크란,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우리가 함께 봤죠. 나무위키에서 어느 정도는 봤는데요. 그 나무위키를 한번 모르시는 분은 자, 정독으로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파이네트워크는 최초의 모바일 무료 채굴 암호화폐입니다. 최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채굴을 하면, 이게 이제 모바일에서 채굴하는 게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생각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초반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인식의 변화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는 분들이 많을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채굴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암호화폐계에서 채굴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이 핸드폰 내에서 어떤 연산작용을 통해서 이 기계들이 일을 해가지고 채굴을 하는 게 아니고 민팅 방식입니다. 민팅이라는 것은 발행을 한다는 거죠. 그냥 발행을 하는 거지 실제 채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이 채굴하기 버튼을 24시간마다 한 번씩 눌러줘야지 채굴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노드 있죠, 노드. 노드에 대해서 노드에 참여하면 보상이 또 주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노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도 좀 여분의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 컴퓨터를 항상 켜놔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보상을 생각하면은 투자할 만하다 싶어가지고 실제 노드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을 해가지고 주어지는 보상이 조금 적다 싶으신 분은 지금은 가장 이 월등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노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에 참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떠돌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탈취입니다.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기입하는 것은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메일을 추가할 수는 있는데 이 개인정보, 이 전화번호를 탈취해서 이걸 가지고 팔아 넘길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았고 그렇게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뉴스들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허위고요. 실제 개인정보 털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단언할 수는 없으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입니다. 실제 털린 적 없습니다. 다들 이 파이오니어들 자체는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뜨면은 그냥 웃고요. 방해 공작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웃고 무시하는 편입니다. 물론 열받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개인정보 탈취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재 KYC를 진행하고 있는데 KYC에서도 KYC 통과되면은 거기에 이제 신분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분증 그때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개인정보 탈취가 시작이 돼서 그걸로 팔아 넘기거나 그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게 걱정인 분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암호화폐 세계에서 살아갈 때는 KYC를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거를 포기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캠설이 이건 꼭 말씀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스캠설이 계속 주구장창 지금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암호화폐의 첫 시작인 비트코인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비트코인도 2008년에 처음 나왔을 때 스캠이라고 했어요. 얼마 가치가 없었죠. 그래서 피자를 2만 개인가를 주고 피자를 사 먹는 일도 있었고요. 스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돈이 그래도 2만 개로 피자 한 판이면 그래도 이건 바꿀만 하다 싶었으니까 그분도 바꿨겠죠. 자, 근데 현재 비트코인 얼마입니까? 약 2,800만 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 스캠설은 비트코인에 대한 스캠설은 이제 주장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2015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이더리움도 스캠이다. 하지만 이더리움도 승승장구해가지고 비트코인 다음 가는 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파이네트워크가 나왔고 지금 3년이 넘는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스캠이라는 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넷이 아직 오픈 메인넷은 아니지만 메인넷이 출시하고 KYC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순간은 이런 스캠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메인넷을 오픈 메인넷은 아니지만 폐쇄형 메인넷을 진행함으로써 이 스캠설을 많이 잦아들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네트워크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KYC 현재 KYC가 약간 정체되는 걸로 인해서 주춤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파이오니어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영어로 써있는 이 부분 빨간색. The rich get richer because the poor thinks every opportunity is a scam. 자,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모든 기회를 다 스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물론 기회라고 여러분 앞에 다가온 것들이 기회가 아닌 정말 사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기일 줄 몰라도 가능성을 보고 내가 잃는 것이 없다면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가지고 시간 투자일 수 있고 물질적인 투자일 수도 있겠죠. 거기서 성공하면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부자들은 실제 돈을 투자하는 거든 무료든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무료도 마찬가지지만 진행을 합니다. 더 부자가 되려고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얘기 들으면 그거 끝내주는데 나도 한번 해볼게,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에이 그게 되겠어, 그거 개인정보만 빼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실제 고백하자면 저도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가 2019년은 아니고요. 2020년도에 들었는데 저도 그냥 넘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개인정보 탈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가장 큰 거는 관심이 없었죠. 가장 큰 거는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2021년도 작년에 한번 또 주변에서 어느 분이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분이 권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제가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얘는 가능성이 기존에 있던 것들과는 다르게 가능성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탈취건 뭐건 그냥 한번 밀어붙여서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채굴 버튼을 잘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이코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았고요. 함께 파이코인을 채굴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전문성 전혀 없습니다. 영순위로 아주 간편합니다. 무료 채굴하는 거 핸드폰으로 앱 깔고 회원가입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시간 되면은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는데 키포인트는 앱에서 알림이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그 시간이 되면은 계속 눌러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자의 마인드입니다. 개발자 아까 보셨던 니콜라스 박사와 그리고 판 박사 두 분의 마인드인데요. 제가 무료 채굴이든 유료든 여러 가지를 저도 많이 해봤는데 실제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가상의 인물이나 아니면은 그 대표를 뭐라 그러죠 그거? 그냥 가짜 대표 세운 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은 그때 나와서 항상 얼굴을 비치고 개발 상황을 처음부터 자기 본인이 얼굴을 내밀어서 니콜라스 박사랑 판 박사랑 얼굴을 내밀면서 항상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로드맵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부터 저도 마음이 팍 열리더라고요. 그런 개발자의 마인드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비공개 서포터의 전제, 지금 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파이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파이 네트워크는 다른 여타 앱들과 다르게 광고 시청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파이 앱에는 광고를 시청할 수 있게끔 광고 버튼이 있습니다. 광고를 활성화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꺼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광고비로 개발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누군가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단체가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한 번은 그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좀 불만이 많은 분들도 있는 KYC 솔루션 자체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 KY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앱들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제공을 해서 동일한 형태로 KYC를 통과를 시키고 하는데요. 되게 간단하죠. 보통은 그냥 여권이나 민증 찍 하면은 금방 그 AI가 인식해가지고 통과시켜 줍니다. 얼굴 인식 정도 추가로 하고요. 하지만 이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KYC를 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KYC 되게 국가마다 정해진 신분증도 좀 다르고,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종이에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코팅을 시킨 것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신분증이 아직은 도입이 되지 않아서 이 KYC를
동일하게 진행하기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자금 세탁 방지법 이런 것들에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모두 다 맞춰가지고 각 국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거기에 대응을 해서 이걸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KYC 진행이 좀 더딘 편이죠. 솔루션 개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요. AI를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KYC 이 솔루션 개발에 지금 마지막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기다리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아이고, 여기 번호 넘버링이 잘못됐네요. 점도 안 찍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쇄형 메인넷 이후에 생태계가 엄청나게 빠르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파이파파 카페 배너에서 보셨듯이 이 메인넷 이후에 파이코인 몇 프로에 현금 몇 프로 이렇게 받겠다라고 생태계에 지금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파이 가격은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의 실질적인 가치는 0입니다. 0. 하지만 이 파이오니어들끼리 판매자와 구매자 둘 사이의 가격을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이 가격에 거래를 하려면은 하자 해서 오케이 하면은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판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은 거래가 생기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조금 이 평균적인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언젠가는 거래소에 상장이 될 테니까 그 거래소에 상장이 된 가격이 우리가 실제 외부에서 P2P로 거래하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든지 어떤 플랫폼이든지 처음에 무료로 뭔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자, 파이네트워크는 현재 약 4천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약 4천만 명이 이거는 이제 가입만 하고 활동 안 하는 파이오니어는 없는 셈 치고요. 활동한 이력이 있는 최소 3번 이상 채굴을 한 파이오니어들을 뜻합니다. 4천만 명 이상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4천만 명이면은 거의 우리나라 전 국민의 버금가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게 지금 1억 명까지 더 목표로 모아야지만 파이네트워크가 성장하는데 엄청난 추진력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넷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크리에이터 수. 해외 크리에이터는 제가 살펴보질 않았지만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이 파이코인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도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왜 파이네트워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정확하게 딱딱딱 짚어가지고 알려주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쪽에 대한 지식이 워낙에 있었던 분들이고, 그리고 관련 업에도 종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꼭 필요하면은 찾아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관련 지식이 아닌 사회 경험을 토대로, 주식 경험을 토대로 이게 왜 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발빠르게 파이네트워크 관련 발생하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긁어다가 전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파이코인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그렇게 이 생태계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이렇게 생태계 참여하는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파이코인을 소비하는 것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형태의 크리에이터들이 현재는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예전에 처음에는 안 그랬죠. 까는 사람도 많았고 그냥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추천 코드를 홍보하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이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작하는 영상이고요. 이렇게 총 한 7가지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7가지 이유를 가지고 정말로 파이코인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분석을, 그 합당한 이유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믿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안 되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를 하는 거죠. 실제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파이코인 채굴 걸리는 시간은 단지 10여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그냥 취미 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이코인 외에 여러 가지 무료 채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추가하지 않지만 작년에 한참 무료 채굴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 시작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미 생활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존버해서 파이코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정보 찾아다니면서 이래서 되겠구나, 이런 흐뭇한 상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매일매일 채굴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멈췄다가 다시 해보려는 분, 아니면 새롭게 파이코인에 관심이 생겨서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이왕 시작하실 거 과감히 빨리 시작하셔서 파이코인 하나라도 더 채굴할 수 있을 때 빨리 시작하셔서 많은 파이코인을 비축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코인 채굴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시작하는지, 시작 이후에 KYC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안 서클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파이네트워크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는 게 좋으시면 유튜브에서도 검색하면 많은 분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대본 없이 떠들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니오였습니다.